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정지의 주식싹쓸이 시작할게요. 저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판 미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또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 줬습니다. 미증시 정리부터 함께 해보시죠. 비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또 실적과 함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특히나 사상 첫 배당을 실시한 메타가 무려 20%나 급등하는 등 미국 빅테크들의 호실적으로 다우존스 33 산업평균 지수와 또 S&P 500 지수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최고치 경신하는 등 미증시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도 한 주의 마감 축제 분위기로 마무리를 했었죠. 코스피가 무려 2% 넘게 급등하면서 한 주 동안에 5% 이상의 코스피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지난 1월의 첫 주와는 달리 2월의 첫 주는 이렇게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첫 주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2% 이상 상승폭이 나타냈습니다. 이게 한 달 만에 810선으로 한 번에 껑충 올라간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힘을 껑충 내준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제지나 또 제약 쪽에 대한 움직임이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양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주면서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증시 마감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시간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 지키고 계신 분이죠. 공명정지 위원님 소개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행히도 이게 미증시가 잘 나와줬으면서 이제 강세를 이어간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환호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의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이번 주 제가 한 주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FOMC였던 것 같아요. 예. FOMC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지난달에 갑자기 비둘기파에서 또 매파로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좀 과열을 시켜주려고 한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 무엇보다 미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었다가 또 간밤에 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다시 좀 급등을 했는데 일단 주목할 건 이건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가 국내 증시 조정의 원인이 이 미 국채 금리 이 부분보다도 일단 지금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외인들이 선물 매도가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그러다가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제 다음 주 이제 대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현선물 대량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증시를 갑자기 이제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막 또 주도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았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분명히 일단은 굉장히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부분을 보고 일단은 급락은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 경제가 나빠질 것 같으면 이제 금리 나는 거고, 경제가 이제 좋아질, 과열돼 있으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일단 지금 금리 인상을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았고, 가장 좋은 건 고용이 좋아지면서 물가는 둔화되는 거겠죠. 고용이 침체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물가는 둔화된다. 좀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 인하에 나선다. 이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경제 침체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고용은 좋고 물가는 둔화돼.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사전적 예방금리를 하겠다. 이게 얘기가 나와야지 증시가 이상 없구나. 그런데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더 불을 붙인다고? 그럼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급락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하겠다. 메타 같은 기업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증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외인들의 수급 동향이 다음 주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외인들 같은 경우가 일단 삼성전자 위주로 또 대량 매수가 또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추세 돌파하고 이제 방향을 위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좀 또 단기는 좀 과열권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FOMC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현대차 강세 이 부분이 또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애플이 비전 프로를 출시하면서 애플 또 관련주들도 급등세가 한번 이뤄졌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현대차 급등, 뭐 펜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런 기업들이 일단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현대차는 워낙 저평가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등은 나왔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버블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상 실적 대비 작년도 뭐 포가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5, 6배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대신 과열권에 있는 상태에서 좀 숨고르게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예상은 돼요. 일단 무엇보다 간밤에 무엇보다 IT 기술주 위주로 좀 장이 또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자동차를 한번 숨고르기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앞으로 이 트럼프 리스크도 또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자동차, 뭐 배터리 업체들 뭐 일단 세금을 더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업종은 연말로 가면서 조금 더 투심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 조자 공장이 현대차가 완공이 10월 달에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업종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럼 또 연말에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 뭐 거의 매출 뭐 20만 대 판매 함께 뭐 1조 원 얘기가 나오죠. 근데 중국 쪽의 판매량이 둔화됐다는 부분 때문에 좀 밀린 부분이 있어요. 막판에 뭐 이제 비전 프로 때문에 폭등을 했다가 실적 발표하고 그런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사주 매입만 100억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50억 지금 또 들어온다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자사주 매입 단가가 지금 들어온 단가가 19,000원 들어왔고요. 18,000원대 후반대에 100억 들어왔습니다. 50억 100억. 그리고 또 이제 2만 원대 초반대에서 나머지 50억이 다 마무리가 되면 올해 예상 실적, 작년도 예상 실적만 봐도 아직도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애플이 인정한 기업이죠. 믿고 보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 수급도 좋고 이번에 아마 하이비전 시스템은 2만 원대 초반대 정도에서만 잘 보면 큰 무리 없이 큰 수익을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뭐 펜텍 같은 경우도 완벽한 기업 중에 하나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 좋고 연기금 수급 들어왔고 일단 사내회사도 매수가 들어왔고 반도체 장비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펜텍 같은 경우도 애플의 급등락 때문에 다시 또 밀리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제가 3,000원대 중반대에서 좀 강추를 해드렸던 기업이죠. 그리고 나서 한 30, 40% 정도 한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펜텍 같은 경우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들이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또 바닥에서 이제 수혜주들이 움직이거든요. 이 오킨스 전자도 3,5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한성 클린텍이 지난주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제 SK 실트론의 납품을 확정지었다. 이게 50년 만에 지금 이뤄낸 쾌거거든요. 100% 다 수입해서 쓰다가 이제 내년도 한 1분기 정도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납품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100% 국산화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앞으로 초순수가 이 기술이 모든 지금 첨단 산업 영역, 특히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많이 쓸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 이 샘시네스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라믹 STF 기판을 양산하죠. 지금 미국의 이 세라믹 STF 양산하는 기업이 요즘에 HBM 시장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세라믹 기판 업체 이 샘시네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HBM 시장 이제 AI 반도체 패키징용 이제 사업을 확대하겠다. 지난주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회장 매수, 대표이사 장내 매수 다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500억 12투자 들어왔죠. 아직 안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잘 보시게 되면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들은 올해 내내 주도할 만한 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급 동향 잘 지켜보시면서 한성크린텍도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 쭉 들어왔거든요. 사장, 뭐 부사장, 이사, 상무 다 들어왔거든요. 이런 기업들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시동을 잘 걸어주고 다음 주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종목까지 콕콕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략도 잘 챙겨볼까요? 예, 지금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핫한 게 일단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또 잡은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간밤에도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가 2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이 메타가 뭐 감원도 하고 뭐 중국 쪽에 이제 광고 그것도 수수료도 좀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AI 쪽의 가속기를
30만 대를 엔비디아에 주문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AI 쪽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타도 그렇고 요즘에 네이버도 그렇고 이미지 AI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쪽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이 AI 쪽의 게임 체인저는 이미지 AI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4x4가 아마 이번 주부터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 4x4는 국내 이미지 AI 쪽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대표이사가 13,000원대도 요즘에 추가 장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도 지난주부터 이제 2% 상승세가 이뤄지기 시작을 하죠. 아마 4x4 같은 경우가 아마 이번 주 굉장히 강한 패턴이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수는 이제 바닥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지수가 뭐 갑자기 폭락한다든지 이제 이런 흐름은 전개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5일선 회복하고 이제 돌아가는 부분,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제 AI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와 AI 항상 또 강조해주고 계신 전략입니다. 관련 종목들도 콕콕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잘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는 3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 공명정지 위원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들은 지금 먼저 접수해주세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기법 강의로 돌아올게요. 예, 금일도 주식 싹쓸이 열심히 또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2월 달이죠. 예, 설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차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호들갑 이게 급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항상 차분하게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 바닥에서 이 3,5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3,700원이네요. 그때 항상 주식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닥에서 첫 상한가를 따라잡아라. 그런 원래 주식의 격언이 있거든요. 아무 종목이나 따라잡으면 안 되는데 이 기업은 자사주 매입이 13,000원대에서 지금 20억이 들어와 있고요. 18,000원대에서 40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3,500원대에서 첫 상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공시에서 만약에 포착이 됐다. 18,000원, 13,000원대에서 회사가 작년도에 싸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식을 60억을 산 거거든요. 근데 3,500원까지 떨어졌다. 야, 원래 주워 담는 위치였잖아요. 예. 그만큼 작년도에도 CB투자가 이자율 0% 가까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이었거든요. 예, 최태원 회장님의 여동생 최기현 씨도 50억 CB투자가 들어왔었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올라가다가 이제 200일선 돌파 지지받고 제가 전날, 상한가시기 전날, 요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급등을 노린다.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부터 쭉 급등, 횡보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제 5일선 회복 안착.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쓰리바닥 패턴이 이 밑에서부터 하단 추세 쭉 이어나가 보다 보면 거의 이렇게 쓰리바닥. 지금 잘 추세가 안 거져서 그러는데 이런 식의 쓰리바닥 패턴이 딱 하단 추세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일선 회복 안착을 했다는 건 쓰리바닥션하고 13,000원, 18,000원대에서 60억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총. 그럼 전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는 거죠. 자사주 매입 단가 지금 이하 있잖아요. 아직도. 그리고 나서 700원 돌파하면 주식 싹쓸이 기법이 뭐죠?
72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오킨스 전자는 이번 주 재료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퀄컴 쪽에 초소형 슬롯 쪽에 5G 부품을 개발을 완료해서 퀄컴의 승인을 받았다. 야, 퀄컴에 들어가는 앞으로 스마트폰, 퀄컴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쪽에 이 회사에 5G 부품, 5G 스마트폰 이런 데에 이 회사의 부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갤럭시 S24 수혜주로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갤럭시 S24 수혜주로 상한가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 갤럭시 S24 수혜주들이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AI 스마트폰 시장을 앞으로 상당 부분 점유를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전기차 커넥터 사업, 그리고 차세대 차량용 전력 반도체 쪽에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쪽에 사업도 진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재료가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번 테스트 소켓을 가장 먼저 또 버니 소켓을 개발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또 이제 반도체 쪽에 추가적으로 DDR5 쪽의 인터페이스도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뭐 재료가 한 4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센서비까지도 지분 투자를 좀 했죠. 그래서 앞으로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21선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 저는 13,000원대에서 강추를 해드렸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바닥을 찾았어요. 바닥을 찾았어요. 아니 말로 3,500원대에서 바닥을 찾았어요. 그런데 쭉 한 50%막 100%, 200%, 300% 올라가다가 하루만 급락하면 누군가는 그냥 막 쓴소리를 해댈 겁니다. 200%, 300% 올라가도 하루만 폭락하면 그래요. 예, 투자자들이.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뭐 이득 실현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기서 또 아닌 말로 그냥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예요. 3만 원까지 가요. 예. 그러다가 만 원대에서 강추를 해서 200%가 나와도 하루만 폭락하면 사람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아이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바닥을 찾는 거예요. 이 회사의 바닥은 어디였느냐? 일단 3,500원, 700원대가 바닥이었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바닥은 만 원대라는 거. 왜? 지금도 바닥이에요. 13,000원, 18,000원대가 자사주 매입단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18,000원 이상 올라가서 3만 원대 이상에 추격한 다음에 다시 또 뭐 2만 원까지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좀 손실이 또 크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바닥을 찾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업도 위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세요라고 권유해드린 적은 없거든요. 바닥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도 월간 베스트를 전체 지금 달성을 하면서 전체 1등을 한 거거든요. 1월 달에 반도체 기업들 올라간 것만 수십 개가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이제 반도체 주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이 오킨스 전자도 보시게 되면 이제 21선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뭐 상투신은 안 나왔잖아요. 이번 주는 아마 다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일걸요. 잘 보시면서 여기 돌파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서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센서뷰도 제가 원래 여기에서 강추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기 밑에 있을 때 4,000원대 초중반 대죠.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쭉 올라가죠. 한 40% 올라갔습니다. 다시 또 지지권까지 내려와요. 4,800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에요. 여기서 딱 지지받고 올라타죠. 그럼 이 기업은 왜 또 볼 수 있느냐? 왜 아직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오킨스 전자를 비롯해서 이 기관 투자가들이 약 100억 이상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거든요. 12 투자가 6,200원대에 들어왔어요. 6,200원. 여기에서 앞으로 12 최저 전환가액이 없어요. 리픽싱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0%예요. 0%. 앞으로 내년도 이맘때쯤에 6,200원 이상으로 팔아먹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00원대 따지고 보면 20% 정도 갭이 있네요. 이 이상까지는 1년 안에는 혹은 1년 좀 뒤에는 거의 사실상 이 기업이 간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기관 투자가들, 오킨스 전자는. 그래서 이 센서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잘 보시게 되면 충분히 6,000원대 중반 이상으로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력이 뭐 6,000원대 초중반대에서 중반대 7,000원대에서 매도하려고 6,200원대에서 들어온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최소한 수십 프로는 노리고 들어왔겠죠. 그럼 만 원대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접근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재료가 있느냐? 연초에 하이픽스 인터페이스 보드 장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뚫었다. 납품을 승인받았다. 양산을 진행한다. 올 초에 양산을 진행한다. 이게 나왔죠. 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다. 그리고 이 반도체 쪽도 반도체지만 6G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 수조 원의 경제 가치가 있는 수조 원의 핵심 부품을 개발을 끝냈어요. 이 화웨이, 노키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보는 앞에서 시연에 성공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스페이스 X, 테슬라 쪽에도 협력 얘기가 나오고요. 한국 쪽에 이제 방산 쪽에 사업자, 한국형 아이언돔 사업자로도 선정이 돼서 국방 방산 쪽도 진출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참 이 기업의 5G 핵심 부품이 또 앞으로 퀄컴의 또 역시 승인을 받아서 퀄컴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모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이 회사의 제품이 탑재될 수 있다. 상장하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센서뷰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음 주도 시가 이하는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6,200원대가 기간 투자가 오킨스전자 매수 들어온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4,8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역시 추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CNS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샘CNS는 왜 중요하냐? 국내에서 이 프로부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기판을 공간 변형기라고 하는데요. 이쪽의 부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해요. 앞으로 뭐 웨이퍼 테스트라든지 이런 쪽에 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처음에 다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또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이 샘CNS랑 동일 업종인 이 세라믹 기판을 양산하는 기업이 주가가 HBM 시장 쪽에서 진출하면서 쫙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샘CNS가 지난주부터 AI 반도체 패키징용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DDR5 쪽에 역시 사업을 또 확대하고 설비 투자에 또 들어간다. 그런데 앞으로 첨단 패키징 제품까지도 개발을 하겠다. 이미 차세대 기술을 확보했다. 그럼 누가 들어왔죠? 회장, 대표이사 장내 매수, 그리고 이사 장내 매수, 그리고 재사주 매입도 20억이 가까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까지 낸드 플래시 쪽에 주력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미지 센서, AI 반도체용, HBM용, DDR5용 이 낸드 플래시로만 영업이익률을 30% 가까이 달성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D램하고 이미지 센서, HBM, AI 반도체 패키징용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한다. 누구에게?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뚫었죠. 인텔도 뚫었어요. 거기 중국의 최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회사 SMIC 그리고 이 메모리 쪽에 또 파운드리 회사 중국 쪽의 기업까지 다 뚫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사실상 국내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없어요. 독점할 수도 있는. 모 회사 YRK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 회사 자체가 삼성전기에서 분사돼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쪽이랑 연결고리가 상당하죠. 앞으로 삼성 쪽의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이제 1차 상승 파동 한 번 나왔어요. 5,400원 이하는 무조건 제가 보시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5,000원대에서 바닥권을 짚어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제 1차 상승 파동 한 번 강하게 나오고 기간 조정을 지난주에 충분히 받아줬어요. 옆으로 반등 반락을 횡보를 충분히 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수만 폭락이 없으면 급격하게 아래로 내려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횡보 등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2차 상승 파동의 준비를 하는 거죠. 아마 기관 투자가들도 5,400원대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100%를 노리고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금 비메모리, 메모리를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AI 반도체 쪽과 HBM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 엔비디아, 삼성전자에서 턴키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다 해당 사항이 되죠. 이 기업은 이 HBM과 AI 반도체 이쪽에 핵심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샘CNS도 잘 주목하시면서 네오셈 250% 올해 대박이 터졌죠. 아직도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제2의 정셈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고민 싹쓸이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는 02786-1022 또는 1023번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차적으로 문자함에 있는 고민부터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종목입니다.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586 하나님의 고민이고요. 매수 가격은 16만 7천 원에 비중 14%, 25만 5천 원까지 올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금요일이죠. 22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던 현대차. 이틀 동안에 어마어마한 급등세가 났는데 정지 의원님 그래도 이분 16만 7천 원이면 그래도 바닥을 열심히 좀 찾으려고 하신 거 아닐까요?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을 찾을 수 있다. 이러면 뭐 실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평가돼 있어요. 16만 원대다.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저평가에서 사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식은 공포에 사라. 쭉 밑으로 내려올 때 그리고 밀집 국면에서 사라. 이런 부분들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이 720에서 아래에서 이 7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사면 주가는 꼭대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바닥권에서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더 내려가든 아니면 저 18만 원대에서 사든 16만 원대에서 사든 차트가 아래에서 봤다는 건데 이제 720에서 아래에서 밀집 국면에서 막 이제 정배열되려고 이제 밀집 국면에서 정배열 초기에서 이제 쭉 뚫고 갈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아직은 완벽하게 정배열은 아니지만 밀집 국면에서 보신 거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밀집 국면이 맛집입니다. 그리고 700에서 아래에서 돌파할 때를 보세요. 물론 그 아래에 있을 때 사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때 본다라고 하면 720에서 돌파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2월 달 막 그때 돌파가 임박됐을 때 19만 원대에서 보면 조금 더 또 단계는 빠를 수도 있긴 있죠. 그래서 일단 단계는 대신 3일 동안 지금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3일째 약간 좀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중양선이 나오면 약간 갭을 메우는 흐름이 전개될지도 모르거든요. 대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중장기 월봉 상단 추세는 30만 원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리 추세를 좀 그어놨죠. 이 기업은 예전부터 제가 2020년도 때부터 좀 봤던 것 같아요. 왜 봤을까요? 이 현대차를 2020년도 그때 당시 2월달, 3월달이었어요. 이게 길게 추세를 주식은 차트를 길게 띄워놓고 봐야 되거든요. 2020년도 때 그때 당시 코로나 위기 올 때 하단 추세에 근접을 했더라고요. 하단 추세.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하단 추세에 근접을 했는데 누가 들어왔느냐? 정인선 회장님이 수백억을 거기에서 막 주식을 막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시를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시 보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었죠. 상단 추세가 저 위에 저항권이에요. 여기서. 여기 상단 추세 저항권을 딱 터치하니까 2021년도 2월달 어떻게 됐죠? 딱 저항받고 미끄러졌잖아요. 그때부터가 상투권이었거든요. 그때 매도를 못했으면 벌써 거의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3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4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는 이제 좋다 하니까 만약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수가 꺾이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좋으니까 추격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물릴 수가 있어요. 단기는. 물론 좋은 주식들은 다시 살아나서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사면 다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쁜 주식이다. 그럼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렇게 월봉 하단 추세 부근 720은 돌파할 때 그럴 때 급소를 노린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이분은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래서 상단 추세, 중장기는 30만 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다음 주 단기 과일권이기 때문에 시가 이상 고점 매도 이후에 뭐 다시 5일선 근접 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현대차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종목에 대한 분석과 또 대응 전략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끝자리 번호 6507님의 고민입니다. 동진 세미캠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매수 가격은 41,683원이고 비중 60%.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매수 가격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하락하다가 겨우 반등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동진 세미캠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지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현대차를 좀 설명드렸죠. 바닥을 찾는 거다. 동진 세미캠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차트는 길게 띄워놓고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굴곡이 있거든요. 그 전에 과거도 봐야 되고 지금 현재도 봐야 되고 미래도 내다봐야 되고 과거를 모르면 현재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연속 대상을 타면서도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엔 신뢰하는 방송으로 많이 남을 수 있는 게 주식은 결국엔 갈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눈앞에 쫓으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 이제 급등할 것만 자꾸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동진 세미캠을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됐던 시점이 2019년도 때예요. 주식은 밀집 국면 720선 부근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할 때 그때 봐야지만이 결국엔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예. 거래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대량 거래 시전되고 꼭대기에서 5만 원대에서부터 한번 거래 터지고 떨어졌죠.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 터지는 건 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고 이 기업의 지금 저평가 내용을 보고 왜 실적 대비 저평가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미래에 이제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나쁜 기업은 분명히 아닌데 바닥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지지권은 여기 같아요. 요즘 최근 들어서 37,000원대를 안 깨거든요. 37,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이지만 보이권으로 가다가 당기는 저항권이 44,000원대예요. 거기서 강력하게 지금 최근 들어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항받고 있거든요. 돌파 여부가 중요해요. 44,000원 뚫어버리면 또 반도체가 가면 이변속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뚫어버리게 되면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좋긴 좋지만 좀 더 바닥에서 또 거래 터지는 기업들을 제2의 한번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들을 저와 같이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식의 첫째는 바닥 찾기라는 것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아래쪽에 37,000원, 위쪽으로는 44,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이 현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 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싹쓸이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정주 위원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종목들이 참 많은데 특히나 바닥 에 있는 주식 싹쓸이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무가부터 보도록 하죠. 1월 29일의 전략이고요. 나무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의 카메라 모듈, 3D 센싱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단가가 비싸요. 이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서 나무가가 좀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 한번 이 급등을 한번 했었죠. 시가가 뭐 8% 떠가지고 16%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단기는 조정받고 있지만 원래는 제가 나무가 하면 아마 12,000원대 뭐 9,000원대 이럴 때 제가 투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던 분 거의 제 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거든요. 대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급등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 그렇게 꼭대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실적 대비 아직도 작년이나 재작년 실적 대비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후가 앞으로 굉장히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조정받으면 이번 주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갤럭시 S24,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그리고 앞으로 고정형 라이다 부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이 빌 게이츠가 투자한 루모티브라는 기업에 고정형 라이다 부품을 공급하거든요. 자율주행. 그리고 XR 헤드셋. 삼성전자가 이제 출시할 수 있는 XR 헤드셋에도 이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지 않을까 강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업이 지금 3D 센싱 모듈 삼성이 거의 독보적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왔다는 건 12,000원대. 굉장히 신뢰성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지금 고점 여기죠. 이전 고점 부근이 이 17,000원대거든요. 여기가 이제 돌파가 이뤄지니까 급등을 하죠.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또 지지받고 올라가죠. 17,000원대가 중요한 단기 지지권 같고요. 아마 이 라인대에서 지지받고 좀 터닝하지 않을까? 다시 5일선 회복되면 추가 반등을 노리시고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밑에서 저가 매수계를 또 늘어보는 전략적으로 가시면 나무가는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익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잘 챙겨주셨네요. 자, 다음에는 오킨스 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에 전략이고 또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예, 이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제가 주식 싹쓸이 기법 강좌에서 설명을 좀 드렸죠. 지금 13,000원대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원래 제가 3,500원대에서 첫 쌍가 칠 때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처 조금 더 집중을 못했어요. 왜? 그 전에 딱 과거를 보니까 막 하중가 이틀 연속 막 쳤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기업 내용 공시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아마 제가 12투자가 그때 당시에 14,000원대에서 들어왔다는 거를 포착을 했으면 3,500원대에서 몰빵 때려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비슷한 기업들이 분명히 공시를 분석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하나 큰 거 걸릴 거예요, 아마 또. 이 오킨스 전자도 일단 10,000원대에선 걸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3,000원, 18,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60억 또 들어왔어요. 뭘 걱정하죠,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수가 투매가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전 저점 부분이 일단 11,600원이죠. 이 라인 대가 이제 중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18,000원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 돌파에 초점 맞추시면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돌파의 초점을 맞춰보면서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킨스 전자 이야기 챙겨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는 정네오죠. 네오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오셈 우리가 자주 짚어보는 종목이죠 또. 예, 제가 정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딱 두 종목이 있어요. 예. 하나는 네오셈이었고요. 지금 하나는 셈CNS. 네오셈은 이미 4,000원대에서 정네오와 함께 정셈과 함께 이미 10,000원대 중반대까지 뛰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지수 조정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런데 일단 강력한 이전 저점 지지권이 지금 9,900원대거든요. 다음 주 못 가면 일단은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지금 간밤에 미국 증시가 반도체, AI 쪽 관련주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반도체 관련주들이 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5일선 회복되면 재차 14,000원대 정고점까지 추가 반등 노리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고점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250%나 상승폭을 만나봤었던 종목 전략이고요. 다음 종목은 셈CNS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셈CNS라고 할 정도로 위원님이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신 종목이죠. 예, 이 셈CNS, 이 네오셈의 동생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주식 투자도 항상 중요한 건 이 바닥에서 주포 세력들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이 기업은 지금 최명배 회장 장내 매수세 2억 들어왔고요. 대표이사 최유진 씨 또 들어왔고요. 일단 서울대학교 박사 출신이죠. 무엇보다 삼성전기에서 분사돼서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신뢰를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도 모회사가 받아놓은 상태예요. 470억. 그래서 아마 YK도 이제 이번 주 바닥권에 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721선. 그래서 이 셈CNS도 지금 미국의 이런 이 세라믹 기판, 이 양산하는 기업이 이제까지 낸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제 낸드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서 특히 HBM 시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HBM이 올해도 삼성전자 3.5배 이제 뭐 증설한다, 뭐 완판된다 얘기 나오고 2025년도 때는 엔비디아 또 SK하이닉스 이미 또 수주를 다 하고 완판됐다 얘기 나오다 보니까 HBM 지금 세라믹 기판 또 이 AI 반도체용 세라믹 기판 거기 이미지 센서용 세라믹 기판 거기 DDR5용 차세대 패키징 제품도 개발한다. 대규모 증설을 해놨어요. 700억. 과연 이런 기업들이 믿을 거 없이 그냥 묻지마식으로 700억을 이미 1, 2년 전에 증설을 했을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텐데 딱 기사가 나오는데 HBM과 AI 반도체가 나온 거예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삼성전자, AI 반도체, HBM 동시에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SK하이닉스는 일단 설계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파운드리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빨 뭔가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대표이사, 회장,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그리고 기간 500억 12투자 아직 다 안 빠져나갔거든요. 이번 주 내려올 때가 최고의 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아직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바닥에서 이제 막 MACD가 빨갛게 나오고 이제 막 상승 전환되면서 5개월, 10개월, 20개월 이평선 쌍바닥의 중장기 정벨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정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이제 저항권 돌파 임박돼 있거든요. 10,000원대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10,000원 갖고 과연 10,000원 이상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오셈 얼마까지 갔죠? 10,000원대 중반까지 갔잖아요. 제2의 네오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주도 잘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빅메모리, 메모리 다 볼 수 있다는 거, 국내 3사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볼 수 있다는 부분, 거기 인텔 다 볼 수 있고요. 중국 업체 다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샘 CNS입니다. 다음 주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AS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이제 새로운 전략들 하나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에코앤드림인 것 같아요.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일단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렇게 핫하진 않아요. 혼자만 핫해요. 혼자만. 그만큼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양극재 핵심 원재료가 전구체거든요. 근데 그 전구체를 국내 순수 기술로 유일하게 확보한 기업이에요. 세계 1위 유미코아 쪽이랑 5년 동안 3조 원의 수주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최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 대부분 또 합작 법인을 중국 법인하고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업은 1,800억 정도를 새만금 쪽에 증설하고 있죠. 내년 또 1월 달에 완공되거든요. 앞으로 이 IRA법 폐기한다,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배터리 쪽에 뭐 안전 규제 뭐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이랑 이제 같이 하게 되면 그런데 이 기업은 그런 부담감을 떨쳐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앤드림 자세한 설명 들으실 분들은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할지 몰라요. 한 8시 40분쯤에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에코앤드림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일찍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둘러 주셔야겠네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제가 아마 올해도 올해지만 앞으로 이 반도체 쪽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장비 업종인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어떤 업종이 주도를 했죠? HBM 장비 업종들이 많이 주도를 했죠.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는 어떤 업종이 가장 주목을 받을까? 이제 글라스 기판 시대가 올 거거든요. 플라스틱 기판이 없어지고 글라스 기판 쪽으로 대체가 되는. 이 글라스 기판을 쓰게 되면 AI 반도체라든지 뭐 HBM이라든지 성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AMD랑 엔비디아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SKC 앱솔렉스가 올해부터 양산 들어가죠. 이제 양산 들어가면서 내년도부터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필옵틱스가 이 SKC 앱솔릭스랑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국내 최초로 이 글라스 기판 절단 장비를 개발해서 TGV 장비죠. 이쪽을 이제 앱솔릭스 쪽에 퀄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광 장비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쪽에 3가지 재료와 함께 한 가지 또 더 있고요. 드릴링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수혜주죠. 이쪽에 신개념 OLED 핵심 공정 장비도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태양광 장비까지도 준비 중에 있죠. 자사주 매입 62억하고 이제 소각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1분기에. 자사주를 소각한다. 호재 나오면 급등을 하겠죠. 이미 바닥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사주 매입 단가가 10,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오전 8시 40분 이후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전략도 세워봅니다. 필오틱스에 대한 이야기,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종목은요? 예, 다시 한번 샘 CNS를 또 한번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종고점 돌파하면 임박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샘 CNS도 다시 한번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기업은 거의 뭐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결혼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다 준비돼 있어요. 집도 마련했고, 직장도 마련했고, 이제 돈도 마련했고, 그리고 결혼할 여성분, 남성분도 마련이 됐고, 마련됐다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설 투자, 뭐 주포들의 매집, 차트 받았건 아직 중장기 받았건, 이제 거래량 증가, 신제품 개발, 공장 완공, 뭐 준공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기업들이 떨어지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수 흐름이나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 뭐 크게 이제 폭락하거나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다 됐고 이제 세레모니만 남은 것 같네요. 샘 CNS에 대한 가격 전략 잠시 후 역시나 공개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어느덧 저희 부지런히 달려오다 보니까요. 마지막 종목 전략 공개될 시간이네요. 예, 제가 필옵틱스나 샘 CNS 같은 관련주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을 했거든요. 경쟁자가 동종업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성크린텍도 경쟁자가 없어요. 앞으로 초순수 기술을 확보했다. 불순물이 없는 초순수 이 기술이 앞으로 디스플레이라든지 첨단 영역에 많이 쓸 수 있다. 전량 수십 년 동안 수입에 의존해서 이제까지 계속 썼는데요. 이 한성크린텍이 드디어 SK 실트론에 납품을 확정 짓고요. 내년도 1분기 정도면 100% 완전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국내 이제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없잖아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까지 그냥 이 기업이 100% 국산을 했으면 뭐 SK 실트론이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그냥 다 공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외 쪽에도 수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SK 실트론 또 한번 방문을 하면서 이 초순수 기술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 한성크린텍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봤었죠. 바닥에 있을 때. 딱 수급을 보니까 대표이사, 사장, 상무, 이사 다 매수세에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가는 거다. 가는 건데 언제 또 본격적으로 튀느냐. 그래서 제가 좀 주목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 중장기 아직도 꼭대기 아니에요. 이제 상한가 한번 딱 쳤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상한가 쳤다가 왔다리 갔다리. 중장기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오늘 8시 40분 이후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명 정지우 의원님의 주식 싹쓸이 마지막 전략은 한성크린텍입니다. 국내 유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 굉장히 좋게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공명 정지우 의원님 공개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금 일단 제가 이제 1월 달에도 이제 월간 베스트 전체 이제 1등을 달성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더 물이 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호들갑 떨지 않고 팩트만 조곤조곤 설명드리면서 주식 싹쓸이 앞으로 많이 응원 바라겠고요. 제가 올해 1분기부터 해서 앞으로 올해 3분기, 4분기까지 분명 바닥에서 제가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많이 포착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100개 중에서 10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0개를 대박 터트려 드리면서 앞으로 계좌 관리, 제 투자분들 중에서 10배거 이뤄내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이뤄낼 테니까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공개 방송 시작됩니다. 3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이신데 벌써 1월에 또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선정되시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 여러분들도 그 기법을 나눠보시면 참 좋겠죠?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고요.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공명 정지우 의원님 사진 옆에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오늘은 좀 더 일찍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공개된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놓치지 말고 모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오늘도 수익 싹쓸이를 위한 많은 전략 담아봤네요. 저희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고요. 공명 정지우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